민속은 단순히 한 민족의 세태나 풍속이 아니라 민족의 숨결과 넋이고 거기에는 민족의 발전 행로가 어려 있습니다. 민족의 유구함과 우수성을 전하여주며 오늘도 자랑스럽게 이어져오는 귀중한 민속유산들 가운데는 민속무용도 있습니다. 민속무용이란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한 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 추면서 전해온 생활 속의 무용, 인민들 자신이 직접 창작한 무용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민들은 다양한 인간 생활과 그 가정에 느끼는 감정 정서를 부드럽고 우아한 춤율동에 아주 생동하고 재치 있게 담을 줄 아는 남다른 율동적 표현력과 뛰어난 춤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다정다감하고 진취적이며 아주 이렇게 정열적인 어린민들은 일터에서나 또 외적을 쳐부신 승전마당에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언제나 흥겨운 춤판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 춤판들에서 어린민들은 북이나 장구와 같은 악기들뿐 아니라 바가지, 덩이, 양푼, 함지, 그다음에 험이나 낙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가지고도 구성진 장단가락을 먹이면서 춤을 추었는데 그 흥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속무용은 군중적이고 민족성이 강한 무용으로서 춤가락들이 복잡하지 않고 명백하며 이해하기 쉽고 또한 배우기가 쉬우며 춤추기 헐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민속무용들은 수수천 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민속무용은 춤을 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중적인 민속무용과 광대, 사당폐와 같은 민간 예술인들이 창작해서 공연한 직업적인 민간 예술 무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춤 형식에 따라 민속 가무나 민속춤, 무용 조곡이나 무용극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고 또 주제에 따라서 노동 민속무용, 군산 민속무용, 세태 민속무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성인 무용과 아동 무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분되든 모든 민속무용에는 인민들의 생활과 정서가 반영돼 있으며 그 춤 형상은 독특한 조선 춤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속무용에는 우선 농악무가 있습니다. 농악이라는 이름은 근세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두레놀이, 풍물, 골립 등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농악무는 씨 뿌리기로부터 풍년 낯가리를 쌓아 올리는 농업 노동 생활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춤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 형식들을 결합한 민속무용입니다. 여기서는 꽹과리와 징, 그리고 장고, 북과 같은 각종 민족 타악기들과 세납, 둥서와 같은 관악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민속무용들 중에는 봉산탈춤도 있습니다. 봉산탈춤은 원래 고구려 탈춤의 연원을 두고 있는 전통이 오랜 탈춤인데 우선 이 지방이 자연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웃나라 사신들이 수도로 오는 통과 지점인 것으로 해서 탈춤이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17세기부터 서부 지방의 신흥 상업 도시로 전전되어 가던 이 지방이 상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황해도 구월산 사당패를 비롯한 민간 예술인들의 기본 활동 무대로 된 것과도 관련됩니다.
봉산 탈춤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신랄히 조소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봉산 지방의 인민들은 세세년년 전통을 이어 탈을 제작하고 탈춤을 추어왔는데 그 전통은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산 탈춤은 그 구성이 치밀하고 춤 동작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되고 있습니다. 돈돌라리는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입니다. 돈돌라리 춤은 원래 고구려의 동동과 같이 연원이 오랜 민속 가무들을 계승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가무놀이를 할 때 그 반주 음악인 북장단 소리를 모방해서 동동다리 동동다리 아흐 동동다리라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이 민속무용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가무놀이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였습니다. 나라를 외적에게 통째로 빼앗긴 우리 인민들은 세상이 뒤집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가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망은 함경남도 북청지방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북청 사람들은 돈돌라리를 동틀날로 부르면서 이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판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군산 민속무용들인 장검무, 활춤, 수박춤과 세태 민속무용들인 평고춤, 강강수올래, 괴지나 칭칭나네, 꽃놀이 춤 등을 비롯해서 많은 민속무용들이 있습니다. 인민의 슬기와 지혜가 어려 있고 생활에 대한 착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원이 비껴 있으며 부지런하고 선한 마음씨가 넘쳐 흐르는 우리의 민속무용. 참으로 우리 민족의 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비인들의 품에서 사라져버릴 뻔했던 우리의 민속무용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힘차게 과시하며 무용예술의 화운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국립민족예술단에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민족예술의 자랑찬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민속무용이 펼쳐놓는 황홀한 모습을 가슴 뿌듯이 안아볼 수 있습니다. 민속무용에 멋들어지고 훔치나는 춤가락은 전문 무용수들의 동작에서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속무용은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추는 모두의 자랑으로 긍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동구역 장천 남세농장입니다. 전국적인 번복이 농장,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소문난 여기 농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안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랑 중에는 여기 농악무가 전국의 으뜸이라는 남다른 자랑도 있습니다. 민속무용 전문가들은 오늘날 우리 민속무용에서 아동 민속무용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 민속무용을 하며 자라난 무용가들에 의해 민족무용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동 민속무용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민속무용 발전에 한생을 바친 손선옥 선생님은 아동 민속무용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무용이 아이들이 정서를 풍만하게 하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한껏 북돋아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무용은 아이들이 몸매를 최대로 아름답고 아주 조화롭게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무용은 아이들이 의학성과 강한 의지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꼽아내려가는 민속무용의 우점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아동 무용들을 창작했는데 어린이들은 그 중에서도 민속무용을 참으로 좋아하고 잘 받아문다고 합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대원 일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지금 아름다운 대동강반에서 민속무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동 민속무용 교육에 특별한 힘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에서의 민속무용 교육은 실내에서보다 대동강반이나 모란봉과 같은 야위에서 하는 때가 더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민속 전통을 잘 알려주는 데도 좋고 또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민속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민속무용, 장거춤, 평거춤, 훈두리 북춤을 비롯하여 민속무용을 많이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추는 춤가락마다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자연 환경과 배합하여 훈련을 하니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춤가락이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 민속무용은 오늘날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춤의 역사가 있고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다채로운 춤들이 수많이 창조되지만 그 춤들이 다 우수한 민속무용으로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속무용에도 시대가 반영되며 위대한 시대는 더 아름다운 춤을 낳게 하는 법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扬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족 문화와 예술 또 우리 민족 풍습을 적극 장려할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민족적 향취가 짙게 풍기는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 풍습을 장려하며 민족무용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의 민속무용은 민족의 자랑으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내 나이 꽃나이 좋은 때라고 누구나 날 보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좋아서 좋은 때인가요. 푸른 그만 고산이 좋은 때지요. 라라라 라라라라 제일 좋은 때지요. 얼굴이 활짝 핀 좋은 때라고 누구나 날 보고 이야기해요. 행복이 높이요 좋은 때인가요. 이흔이 노래마나 좋은 때지요. 라라라 라라라라 제일 좋은 때지요. 청춘의 시절은 굶주고 못사 누구나 날 보고 이야기해요. 젊음이 넘치요 좋은 때인가요. 조국은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정말. 에이, 조금 더 자자. 요것도 뒤집 것들이야. 우린 사실 꿀꿀인 잠만 자다 나니 식구 풀어나는 것도 모르는군. 저 애들은 오직간한 병아리들이야. 저게 뭐야? 이걸 왜 꺼내놨을까? 아, 똑을 치려나? 황서, 이건 웬 거야? 아, 우리 주인집에 잔치가 있어. 잔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아? 이제 다 알려주려고 해. 그래? 주인이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잔치 준비를 잘 도와야겠어. 준비라는 게 뭐 다른 거겠나? 가서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들어서?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잔치를 돕는 일이지. 말하자면 멍멍이는 집을 잘 지키고 야옹이는 곳간을 잘 지키고. 일도 해야지. 그러나 기본은 그게 아닌데. 얘들아, 벌레는 그만 잡고 좀 쉬어라. 잔치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실컷 먹어주게. 에라. 가만, 뭘부터 준비한다? 노래, 춤? 그렇지. 음식들을 듬뿍 담을 통부터 구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좀 움직여야지. 춤을 추려면 몸을 좀 놀려야겠는데 마침이건. 얘들아, 나하고 같이 놀자. 이거 잘 안 된다. 하나, 둘, 셋, 둘, 셋. 아이고, 영지야. 이러단 부유통 어디라도 못 가겠다. 부유통? 너희들 어디서 못 봤니? 그게 있으면 안 아프나요? 그래. 얘들아, 이젠 그만 놀고 벌레를 잡자요. 저 애가 왜 살금살금 가면서 그래? 멍멍아, 너 어디서 큼직한 통 하나 못 봤? 쉿, 조용해. 적재비 노린내가 나서 그래. 너 그런 고놈 때문에 잔치에도 못 참가하겠구나. 난 집을 지켜야 돼. 하긴 집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뭐. 멍멍이 먹선다 내 거다 내 거. 가만, 곳간에 잔치 음식이 뭘 있는지 가봐. 쥐들이 분명 여기를 노릴 텐데. 야옹. 이걸 놓지 못하겠어? 나야 나. 넌 방울을 치면서 노래 부르려는 게로구나. 야, 멋있겠다 야. 난 거기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가만. 야, 사과. 야옹아. 왜? 우리끼리 몰래 몇 알 먹을까? 누구도 안 보는데 슬쩍 하잔 말이야. 야옹아, 갈라갈라갈라갈라. 우습지? 뭐라고? 아니 이 안에 큼직한 통이 하나 없나 말이야. 방해하지 말고 어서 확인나 해. 거기 정말 누구 보고 큰 소리야? 그 잘 통하지 않는데. 일하기 좋아들 하는만. 그러나 먹고 놀고 자는 내가 제일이지. 저게 수박이 아니야? 여보게 황서. 자네 정말 수고하네. 참, 그 노래를 잘 부르더구만. 목청도 좋고. 난 가게서 가만.
사실은 내 요즘 입맛이 없어 그러는데 수박 몇 개를. 그래, 수박으로 입맛을 돋굴 수 있겠나? 맛 좀 보자고. 입맛을 돋구자면 자네 놀지만 말고 일을 좀 하라고. 저 같은 거 일밖에 몰라. 에이. 혼났다. 구유통? 아니, 엎어져도 뚝감질하더니 저게 웬 떡이야? 여보, 뭘 봐? 가라, 가. 건달고 여보게, 자네가 수고하는구만. 그런데 자넨 잔치 음식은 안 씻고 막돌이라 신나? 무슨 소리? 이건 다락밭을 쌓을 돌이야. 자, 넣는다. 다들 바삐 뛰는데 무슨 일이든 좀 하라고. 이거 배가 또 철철해 오는데. 아니, 이거 좋은 냄새다. 막걸리? 야, 이거 마침이다. 맛있다. 꿀꿀이 아저씨, 거기서 뭘 하나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희들 새로 까난 강아지들이구나. 까난다고요? 우리가 무슨 병아리나? 정말 그렇지. 여기서 뭘 훔쳐먹나요? 훔쳐먹다니 맛을 보는데 내가 이걸 맡았거든. 그래요? 그게 정말이나요? 그렇지 않고 맛을 보는 데는 이 꿀꿀이 아저씨 이상 없단다. 이걸 한번 쭉 마시면은 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내가 웃지? 예, 정말 웃어요. 그리고 두 번 마시면은 저절로 춤이 나오는데 가만 그렇지. 뚱따당땅 뚱땅 뚱따당땅 뚱땅땅 좋다. 좋지.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그 다음엔 그저 아예 이렇게 자꾸 만난다. 저거 다 먹는다 소리치네요. 이모지 말라요. 나라. 무슨 일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너희들 마침 왔구나. 내가 맛을 봤는데 딱 소리나. 아이고, 그럼 난 먼저 갈게. 저희 일도 안 하고 정말 너무해. 좀 더 먹을 수 있는 건데 아쉽다. 이게 뭐야? 너 족제비가 아니가? 여긴 왜 들어왔어 이놈아? 족제비놈을 잡아라! 빨리 가보자. 잡아. 빨리 잡아라. 꿀꿀아, 적재비 너무 죽었어. 족제비다. 사실은 내가 그놈의 목을 비틀려고 했는데
아저씨, 우리 형이 적대비나물 잡았어요. 영희 형님도 겉간에 들어온 쥐들을 잡고. 그래. 그러니 모두가 주인집 잔치를 잘 도와준 셈이구나. 정말 수고들 했다. 황소, 내일 잔치 때 나하고 누가 많이 먹는가 내게 보지 않겠어? 어? 꿀꿀이는 입맛이 없다면서 음식을 꽤 먹을 수 있겠나?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내가 음식을 못 먹다니. 우린 일이 바빠서 집에 있을 새도 없어. 그럼 자네들은 잔치에 못 참가하겠구만. 거참 섭섭하겠는데. 황소 아저씨, 뭐라고? 그럼 마당에 모이자꾸나. 얘들아, 마당에 모이래. 중요하게 토론할 문제가 생겼다. 가만, 꿀꿀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데려오겠어요.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꿀꿀아, 왜 자꾸 시끄럽게 깨워? 이야, 정말 다들 모여서 그 좋은 꿈을 꾸대는데 말이야. 잔치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토론한대. 중요한 문제? 이거 벌써 잔치가 시작됐나? 너도 참. 어쨌든 빨리 가자. 예, 멍멍아, 내 인차 따라갈 테니 다들 기다리라고 해. 이거 좋은 꿈을 꿨더니 진짜 먹을 게 생긴 게 아니야. 야야, 좀래기들은 좀 비켜라, 비켜라. 이 집에 사는 짐승들이 다 모였으니 의논해보자. 황소, 그 길게 말할 게 있나? 먹고 노는 건 내가 맡아서.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잔치상에 오르는 문제를 토론한단 말이야. 야, 오르던 가안던 참가하는 거겠지? 에? 뭐? 넌 잔칫날 나보다 적게 먹을까봐 근심하는 것 같은데. 뭐야? 그럼 나 말고 누가 참가하겠어? 여쭤무래기 병아리? 일이 바쁜 황소? 그럼 말? 그래도 그런 판에야 듬뿍 먹고 잘 놀 줄 아는 이 꿀꿀이가. 그럼 내가 반찬감으로 어리려무나. 어르지 않고. 아니 반찬감? 그래, 놀고 먹는 짐승 하나를 반찬감으로 올려놓겠다는 거다. 반찬감으로 올려놓는다고? 그거야. 그렇지. 반찬감으로야 황소가 제일이지. 그렇지 않아? 뭐라고? 뭐? 아니, 그래, 황소가 널고 먹는 짐승이냐? 자, 우리 꿀꿀이 노름에 놀지 말고 널고 먹는 짐승이 누군가 그걸 밝혀내자고. 알겠어요. 넌 황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 말 아저씨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 몽몽이는 쪽제비를 잡았고 닭들은 알을 낳고 이른 새벽부터 일할 시간을 알려주고, 그러니 모두가 한 몫씩 일을 한 셈이지. 이젠 꿀꿀이 차례다. 넌 무슨 일을 했니? 정말 꿀꿀이가 하루 종일 뭐리니? 한 일이 있을 게 뭐나요? 글쎄 말이야. 난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꿀꿀인 한 일이 없는 게로구나. 그러니 너야말로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먹기만 하는 건달뱅이 짐승이었어. 그러니 내가 반찬감으로. 얘들아, 누구든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으며 건달을 부리면 조건이 된단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을 더 잘해 나가자. 알겠어요. 놀고 먹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주인집 잔치상에. 아이고. 여기에 전시된 자료들은 과거 일본 침략자들이 위협과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오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9일에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이른바 보조약을 조선 봉건 정부에 강요할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에 기어들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만난 이놈은 동양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대사를 파견하니 대사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기 바란다는 오만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본 외양의 친서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11월 15일 또다시 고종 황제를 만난 이또놈은 조약 원안을 내놓으면서 무조건 접수를 하라고 강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니까 당시 일본 놈들은 조선 봉건정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유인해서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 대신들의 의지를 돌려 세울 수 없게 되자 일본 침략자들은 11월 17일부터 저들의 침략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함성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그 무력은 4만여 명에 달했으며 일제는 궁성 앞 종로 부근에서 보병 한계대대, 포병 중대, 기병연대 연습까지 벌려놓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1905년 11월 17일 왕국에서는 조약 문제에 관한 오전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오전회의에서는 조약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 공사 하야시 사이에 이 조약 체결을 둘러싼 논의가 거듭됐으나 정당에는 대신들의 반대로 해서 결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협상이 결렬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이또놈은 당시 하세가와 대장가 그리고 이 사이토 헌병대장놈을 동행하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이놈은 그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조선 봉건정부 대신들을 이렇게 옆방에다 가둬놓고 여기서 조약 체결을 강박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환경을 재현한 랍상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또놈은 몇 시까지 우물쭈물 생각만 하겠는가 소용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대냐 찬성이냐 의견을 묻겠으니 말하라고 울러매면서 대신들을 한 사람씩 일으켜 세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찬성 반대 여부를 따졌습니다. 한규설 당시 그 참종 대신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하자 나는 우리 천황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임하고 있다. 제군들에게 우롱당하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하자 그를 다른 방으로 끌어낸 후 이등방보는 옆에 있는 자에게 그놈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지켰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사의 룰이 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사진이 호위 날조된 을사오조약의 원문입니다. 일제는 을사오조약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선 봉건정부 외부 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서 제멋대로 찍는 상식과 외교 관례밖에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 봉건정부 외부 대신의 인장이 날조되어 찍혀지게 된 것은 바로 일본 침략자들의 파렴치한 사기 협잡과 강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울사오조약은 자기 조약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완전히 비법적인 허위 문서였습니다. 우선 조약에 명칭조차 없었고 국왕의 서명, 국세 날인도 없었으며 대표의 위임장, 이런 조약 문서 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법적 문서가 아닌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봉건 왕조와 국가의 최고 대표자인 고종 황제가 울사오조약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므로 일제는 이 조약에 국왕의 서명과 국세 날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은 또한 외부 대신한테 전권을 주어서 석희 조인하자는 이등 방문의 요구도 일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일제는 이 조약 원문에 고종 황제의 이 서명과 국세 날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을사오조약은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강도적으로 비법적으로 날조된 불법 문서, 허위 문서였으며 일제는 국제법적 견지에서나 조약 체결의 상황으로 보나 빈 종이장에 불과한 이 문서를 기초로 하여 40여 년간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강점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들씹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은 우리들에게 나라의 자주권은 결코 침략자들에게 호소나 구걸로서는 지킬 수 없으며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지킬 수 없다는 역사의 천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주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민의 대중적인 반일 항전이 두려워 이 조약 날조를 극비에 붙였으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중대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2천만 노예된 동포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통분하다 통분하다 동포요 동포요. 일본 침략자들의 날강도적인 조약 날조로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의 위분을 참을 길 없어 민영환, 조병세, 이한웅과 같은 조선 봉건 정부 관리들은 자결로 항거했으며 애국적 인민들은 반일 위병 투쟁의 기치를 들고 반일 항전에 나섰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친일 매국 역적들과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국력이 약한 탓에 나라의 자주권을 잃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날의 우리민의 항고와 울분에 찬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조국 강토를 강탈하고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한 그 모든 죄악의 역사를 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1100배로 복수하고야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참관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은 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절적 조건에 따라 돌림 감기를 비롯한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은 누구나 최대로 각성 분발해서 비상 방역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전인민적인 방역 의식과 각성을 계속 견지하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전인민적인 방역 의식을 더욱 고조시켜서 계절적 변화에 대응한 방역학적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 돌림 감기 비루스에 의한 동시 감염이 가지는 위험성을 똑바로 인식시키며
새로운 변이 비루스의 유입을 철저히 막는 것과 함께 덜림 감기 비루스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소독사업 정령을 엄밀히 따져보고 사업공간, 작업공간, 생활공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독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방역보건부문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방역보건부문의 일꾼들은 방역존의 일선 참호를 지켜선 중대한 사명감을 명심하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방역 상황 관리와 치료 예방 사업에서 고도의 책임성을 유지하며 덜림 감기 비루스를 비롯한 각종 병원성 미생물들을 깨끗이 박멸하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 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봉쇄 장벽을 물 샐 틈 없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황해남도 신촌군 오남농장에는 혼자서 10정보 이상의 땅을 다루는 농장원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그렇게 많은 땅을 다루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 공룡심에 들뜨지 않았는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보고는 박식하고 패기에 넘친 이 제대군인의 일솜씨에 누구나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 작업반에서는 다음 해부터 10정보의 땅을 더 관리해야 할 문제를 놓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정보, 그 아까운 땅을 묵여야 한단 말인가? 제대군인 님처럼 대답하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암만 생각해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마음 먹고 하겠다 그러나? 기기 간단한구나. 하지 못해.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반대해서 처음엔 정말 이게 내가 엄청난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많이 흔들렸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수호존의 제1제대, 제1선 참호인 농업전선도 바로 우리 제대군인들이 앞장서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누구도 해보지 못한 10정보의 농사일이지만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은 병사 시절의 그때처럼 달라붙어 일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포전마다 아무리 많은 거름을 낸다고 해도 지난 시기의 농사 방법으로는 도저히 혼자서 10정보 이상의 땅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방법을 노력 절약형, 물 절약형,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내기 조끼 보장을 위해서 용량 모내는 기계를 자체로 해결했습니다. (2020년 8월) 우리나라를 휩쓴 태풍은 제가 맡은 포전도 사정없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남들보다 알곡 소출을 많이 냈다고는 하지만 제가 세웠던 높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농사에서는 알곡 생산 계획을 100% 수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대군인들이 농촌의 믿음직한 핵심이 될 때 우리의 농촌 진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어젯날에는 총대로 조국을 지켰다면 오늘은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데서도 저는 언제나 선구자가 되고 전처병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군사복무의 그 나날처럼 살겠습니다.